노인은 이곳이 고향인지라 두 눈은 멀었어도 길은 훤히 꿰고 있었다. 노인이 육가장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숨가쁘게 들려왔다. 노인은 자신의 무공이 이막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1등 대사의 제자가 연루되어 있었기에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노인이 막 육가장에 도착했을 때 지붕 위에서 네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한편은 세 사람이고 다른 한편은 한 사람밖에 없는 듯한데도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밀리고 있는 듯했다. 전날 저녁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무삼통은 다시 육가장으로 돌아와 정영과 육무쌍을 데리고 사라졌다. 육립정이 놀라 그런 무삼통을 뒤쫓으려 했지만 무부인이 그를 막아섰다. 육장주, 남편의 호의이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육립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육부인은 이미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무어르시니 아이들이 다칠까봐 안전한 곳에 숨겨두시려는 겁니다. 그제야 육립정도 그 뜻을 깨닫고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무삼통이 형님 내외의 시신을 훔쳐간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런 육립정의 심정을 눈치챈 무부인이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처음 도뉴와 수문을 데려갔을 때 남편이 두 따님을 보는 눈빛에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원군을 볼 때도 항상 그런 눈빛이었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군요. 무부인은 말하면서도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육시 부부는 두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강적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암기와 병기를 잘 챙긴 후 뜰에 좌정하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한참 뒤 퉁소 소리가 정막을 깨더니 멀리서 부드러운 노랫가락이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이건만 목소리가 청량해서 발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한 구절 부를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경공이 얼마나 빠른지 세 번째 구절을 부를 때쯤에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었다. 세 사람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의 빗장이 부러지고 대문 두 짝이 양옆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미모의 여도사가 미소를 띠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데 황색 도포를 입은 정년선자 이막수였다. 그걸 보고 마당 청소를 하고 있던 하인이 뛰어나가 누군데 남의 집 대문을 부수냐고 호통을 쳤다. 놀란 육립정이 어서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그 하인은 이미 이막수가 휘두른 불진의 머리통이 으깨져 끽소리도 못하고 즉사하고 말았다. 그걸 보고 육립정이 칼을 뽑아들고 이막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막수는 몸을 옆으로 약간 기울여 그의 곁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불진을 휘둘러 마당 주변에 서 있던 두 명의 여종을 동시에 즉사시켰다.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다른 두 계집아이는 어디 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육시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막수는 냉랭한 표정으로 육립정을 바라보다 그 옆에 서 있는 무부인을 보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외부인을 여기서 죽이기는 불편하구나. 그러더니 가볍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날아올라갔다. 그걸 보고 육시 부부와 무부인도 덩달아 몸을 날렸다. 이막수는 먼저 제자인 홍능파를 보내 육전원 일가의 상황을 파악하게 했다. 홍능파는 육전원 부부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현재는 그 동생 일가가 하인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의 식소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했다. 이막수는 육전원 부부가 죽었다는 말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 동생 육립정이라도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육가장의 벽에 9개의 피 묻은 손자국을 찍어 경고했다. 맨 위 2개의 손자국은 육전원 부부를 죽여서 원한을 갚으려 했으나 이미 죽었으니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의미였고 아래 7개의 손자국은 하인을 포함해서 육가장의 식솔 7명을 모두 죽이겠다는 뜻이었다. 육장주, 당신들은 운이 아주 나쁜 것 같군. 당신 형님이 아직 살아있어 내게 용서를 빌었다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이 오늘 죽는 건 모두 단명한 형님 탓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러자 육립정이 이를 갈며 대꾸했다. 누가 너한테 용서를 바란단 말이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육립정이 이막수에게 달려들자 무부인과 육부인도 뒤를 받쳐 협공했다. 이막수는 육립정의 공격을 받으며 잠시 감회에 잠겼다.
그의 무공은 평범했으나 그 몸놀림 하나하나가 예전에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육전원과 흡사했기에 마음이 저려왔다. 이막수는 조금이라도 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차마 단번에 그를 죽이지 못했다. 그마저 지금 자기 손에 죽어버리면 다시는 강남육가도법을 보지 못하게 될 게 아닌가. 이막수는 나지막하게 휘파람 소리를 내며 방어만 할 뿐 세 사람이 자기 주위를 맴돌며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덕분에 여태껏 세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이막수는 지붕 아래에서 강한 기운을 느끼고 그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육가장 밖에 웬 노인이 철장을 짚고 서 있었는데 그가 품고 있는 내력이 범상치 않았다. 순간 이막수는 발끝에 힘을 주어 포탄이 발사되듯 지붕 아래 노인에게로 몸을 날렸다. 이막수가 노인의 목을 노리며 불진을 뻗자 그녀의 내공이 주입된 부드러운 은사가 마치 송곳처럼 뾰족하게 세워졌다. 그러자 그 노인이 철장을 휘둘러 이막수의 불진을 쳐내고는 몸을 회전시키며 이막수의 옆구리를 향해 철장을 찔러 넣었다. 철장은 원래 무거운 무기였기에 대부분 휘두르는 공격이 주를 이루는데 뜻밖에도 노인의 공격은 철장을 마치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빠르고 가벼웠다. 순간 이막수는 허공에서 몸을 비틀어 회전시키며 불진으로 노인의 철장을 휘감았다. 무기를 내놔라. 이막수는 철장을 휘감은 불진의 은사에 내공을 주입하며 엄청난 힘으로 노인의 철장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이막수의 당기는 힘에 순응하듯 끌려오며 힘의 방향대로 몸을 회전시키더니 순간적인 허점을 틈타 철장을 휘감고 있던 불진의 은사를 풀어버리고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노인은 이막수의 무공에 내심 감탄했다.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이막수 역시 속으로 감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공이 대단하군. 대체 저 절름발이 노인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순간 노인이 눈동자는 없고 흰자만 있는 장님인 것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누군가 했더니 가지나기였군. 그녀 말대로 장님의 절름발이 노인은 바로 강남 7괴의 수장인 비천편복 가지나기였다. 가선배, 대체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오? 눈이 보이지 않는 가지낙은 청력만큼이나 후각 역시 보통 사람보다 발달해 있었다. 그는 육가장 안에서 풍기는 은은한 피냄새로 이미 이막수 손에 누군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 말을 듣자 이막수가 콧방귀를 뀌었다. 늙은이가 명을 재촉하는군.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막수의 몸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지낙 앞에 당도의 불진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러자 가지낙이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복마장법으로 이막수 가슴을 노렸다. 이에 이막수가 정년신장으로 맞받아쳤다. 그렇게 가지낙은 이막수와 수합을 겨루면서 자신이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놀랍구나. 실로 예전의 매초풍 못지않은 무공이다. 이막수 또한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이도 많은 늙은이가 장님의 절름발이 주제에 내 공격을 10여 초씩이나 받아내다니 놀랍구나. 그때 육시 부부가 기합을 토하며 달려들었고 무부인 역시 이막수의 뒤를 공격했다. 지금까지 이막수는 육립정의 강남육가도법을 보며 옛일을 추억하느라 일부러 싸움을 질질 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사실 가지낙이 합세했다고 해서 이막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가지낙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가지낙은 천하의 명성 높은 곽정의 사부였다. 게다가 곽정의 부인인 황용은 당대 개방의 방주다. 적으로 돌리기에는 아무리 이막수라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만약 이 자리에 곽정 부부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복수는 둘째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몰랐다. 더 이상 변수가 생기기 전에 빨리 끝내자. 결심을 굳힌 이막수가 불진의 내공을 밀어넣자 부드러운 은사가 철사처럼 꼿꼿이 섰다. 그녀는 순간 발끝에 힘을 주며 땅을 박찼다. 그러곤 그대로 가지낙의 가슴을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가지낙은 철장으로 땅을 짚고 그 힘을 빌려 뒤로 휙 물러났다. 그걸 보고 이막수의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순간 갑자기 허리를 젖혀 뒤쪽을 겨냥했다. 그녀의 허리가 어찌나 유연한지 몸을 뒤로 젖히자 무부인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깜짝 놀란 무부인이 황급히 왼손으로 일장을 날려
그녀의 이마를 치려 했다. 그러나 이막수는 마치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듯 상체를 흔들어 무부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방향을 바꿔 육부인의 복부에 장풍을 날렸다. 순간 육부인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이더니 뒤로 세 발 물러나면서 피를 토하더니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다. 육립정은 부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분노한 육립정이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이막수에게 투척하는 순간 그녀의 몸이 흔들리나 싶더니 어느새 육립정 앞에 나타났다. 그러곤 불진으로 육립정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그 순간 육립정의 머리가 터져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실로 잔인한 광경이었다. 이막수가 연달아 육시 부부를 쓰러뜨린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가진학과 무부인이 도와주려 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다. 이막수가 싸늘하게 웃으며 물었다. 계집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막수는 싸늘하게 다그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황색 그림자를 번득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정령과 육무쌍은 집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뚜막에서 불씨를 가져와 장작을 쌓아둔 창고에 불을 붙인 후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그러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도와도와 1등 대사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두 분은 그만 물러가시오. 까지낙과 무부인은 너무나 잔인하고 건방진 그녀의 행동에 이가 갈렸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철장과 장검을 들고 동시에 공격에 나섰다. 그러자 이막수는 몸을 약간 기울여 가볍게 철장을 피한 후 불진을 휘둘러 무부인의 검을 휘감았다. 그 순간 이막수가 불진의 내공을 밀어넣자 은사에 휘감긴 장검이 뚝 하고 두동강이 났다. 그때 이막수가 손목을 흔들자 부러진 검끝이 무부인을 향해 튕겨갔고 검자루는 가진하게 얼굴을 향해서 질풍처럼 날아갔다. 놀란 무부인은 부러진 검끝이 자신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자 급히 고개를 숙여 피하기는 했지만 검날이 스치고 지나가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잘려나가는 바람에 머리끝이 섬뜩했다. 가진학은 검이 허공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검자루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잽싸게 철장으로 맞받아쳤다. 그 순간 언제 앞에 나타났는지 이막수가 나타나 불진의 은사로 가진학의 철장을 휘감았다. 가진학은 거대한 힘이 철장을 낚아채려 하자 급히 손에 진기를 모아 이에 저항했다. 그런데 잡고 있던 철장을 통해 또 한 줄기의 날카로운 진기가 전해지더니 가진학의 소나기가 감전이라도 된 듯 찌릿찌릿해서 더 이상 철장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순간 가진학은 사지에 힘이 탁 풀리며 잡고 있던 철장을 놓치고 말았다. 이미 철장은 이막수의 손에 들려 있었다. 가선배, 내 정년신장에 한번 맞아보시겠소? 그 말에 가진학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잔인한 계집, 죽일 테면 어서 죽여라. 그 모습을 보고 대경실색한 무부인이 이막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순간 이막수의 몸이 흔들리더니 어느새 무부인의 코앞에 나타난 이막수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무부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쓱 훑었다. 당신들은 내가 일부러 봐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오.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던 이막수가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지더니 저 멀리 허공에서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무부인은 이막수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비록 자신은 그녀와 몇 합 겨루지도 못했지만 매초식이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고비여서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부인은 자기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손바닥이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했다고 생각했다. 가진학도 가슴에 마치 무거운 돌이 놓인 것처럼 답답해서 억지로 숨을 몰아쉬면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무부인이 힘을 내어 일어서는데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육가장은 이미 화염 속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일더니 두 사람 앞으로 거세게 뻗어왔다. 가진학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육시 부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미약하여 한 시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어디 있소? 괜찮소? 바로 무삼통의 목소리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무부인이 반가움에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그 소리에 무삼통이 번개같이 다가오더니 쓰러져 있는 육시 부부를 한 팔에 하나씩 안고 따라오라고 하고는 무섭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가진학과 무부인이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갔다.
무삼통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몇리를 달리더니 어느 낡은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이 가마는 커다란 술단지를 굽는 곳이어서 안이 매우 넓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무돈이와 무수문 형제가 정영과 육무쌍 두 사람과 땅바닥에 앉아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무부인은 두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정영과 육무쌍은 육시 부부가 정신을 잃고 무삼통에게 들려오는 걸 보고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 품으로 달려들었다. 가지낙은 육무쌍이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우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막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아뿔싸. 아무래도 우리가 그 마녀한테 당한 것 같소. 그 악녀가 육시 집안의 두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면서도 아이들 행방을 캐묻지도 않고 돌아갈 리 없을 텐데. 그 말을 듣자 무부인도 짚히는 게 있는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서두른 모양이에요. 그때 육립정 부부가 의식을 차렸다. 육립정은 머리가 깨져 부상이 심했지만 아직 생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은 듯 간신히 버티며 정영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영아, 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보아라. 그 말에 정영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육립정의 가슴에 넣어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하얀 비단 손수건 가장자리에 붉은 꽃이 하나씩 수놓여 있었다. 영아, 이 손수건을 목에 묶고 절대 풀지 마라. 알았느냐? 육립정의 말에 정영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으나 이모부가 사력을 다해 하는 말이니 고개를 끄덕였다. 육부인은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도 남편의 말에 두 눈을 번쩍 떴다. 왜 그걸 무쌍이에게 주지 않고 영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육립정이 힘겹게 대꾸했다. 영희 부모의 당부를 어찌 저버린단 말이오? 그러자 육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그깟 당부가 뭐라고 친딸을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육부인은 흰자위를 드러내며 목이 메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육립정이 부드럽게 아내를 달랬다. 여보, 무쌍이가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데려가면 되지 않겠소? 사실 이 손수건은 10여 년 전 이막수가 육전원에게 정표로 준 것이다. 육전원은 죽기 전에 동생이 걱정되어 이 손수건을 건넸다. 육전원은 혹시라도 위험할 때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막수가 목숨까지는 거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 손수건을 지금 육립정은 자기 친딸이 아닌 조카에게 준 것이다. 육부인 역시 조카에 대한 정이 깊기는 했지만 어찌 친딸에 비하겠는가? 정영은 손수건 때문에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모와 이모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동생에게 양보했다. 무쌍아, 이모께서 너에게 주라고 하시니 네가 가져. 그러자 육립정이 호통쳤다. 무쌍아, 그건 언니 것이니 받아서는 안 된다. 육립정의 호통에 무부인이 얼른 끼어들었다. 수건을 두 조각으로 잘라서 반씩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육립정도 더 고집부릴 수가 없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무부인이 손수건을 반으로 잘라 정영과 육무쌍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때 무삼통이 당황한 목소리로 무부인에게 물었다. 당신 뺨이 왜 그렇소? 그 말에 무부인이 손으로 뺨을 만지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미 무부인의 왼쪽 뺨은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리고 뺨이 점점 검게 변해갔다. 그제야 무부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각해보니 육가장에서 이막수가 가기 전에 자기 얼굴을 한번 만진 것이 떠올랐다. 그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은 것이 설마 독수를 쓴 것이란 말인가? 무삼통이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가마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아이를 내게 넘기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주겠다. 매서운 이막수의 목소리가 가마 안으로 울려 퍼지자 무삼통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이막수와 맞닥뜨린 무삼통은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 조금도 늙지 않았단 말인가? 과거 육전원의 혼례식에서 만났을 때 이막수는 2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30이 넘은 나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막수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잠시 넋놓고 이막수를 보고 있던 무삼통은 그녀가 불진을 흔드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 무기를 가마 안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무기를 가지러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자칫 이막수가 그 틈을 이용해 가마 안으로 들어갈지도 몰랐다.
그랬다가는 안에 있는 아이들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근처에 제법 굵직한 대추나무가 눈에 띄었다. 무삼통은 내공을 실어 일장으로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는 부러뜨린 대추나무를 옆으로 들고 말했다. 낭자, 10년 만이오. 그간 무탈하셨소? 그 말에 이막수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아직도 힘이 좋으시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